자, 이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들어가 있는 학생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천서랄까 아니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들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가장 원칙적인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변형을 하거나 자기가 멋을 내거나 그거야 자기 마음이지만 그 전에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걸 먼저 알아두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가장 첫 번째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교육협회, 대교협에서 정해놓은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자신의 내면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꿈과 열정,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쭉 얘기를 더 해보면 자기소개서는 대기업에서 만든 양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배려나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이런 것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 계획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게 3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4번 문항이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향후 진로에 관한 것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요구하고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문항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동영상 외에 우리 그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텍스트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할 테니까 그거에 유의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내려가 보면요. 자기소개서에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의지, 다음 두 번째 성취도, 세 번째 잠재력, 네 번째 창의성, 5번 인성 이렇게 5가지가 주요하게 자기소개서의 평가 요소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대학이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니까 문항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에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으로 내신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여기 학생부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증빙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대학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학생부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부라고 하는 건 이미 결정이 돼 버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여유 있게 혹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기소개서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서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작성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그 정도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통 단계별 전형이죠. 1단계 전형 같은 경우가 서류 전형이고 2단계가 면접이 되는데 일단 1단계에서 3배수 내지 5배수를 뽑게 됩니다. 어쨌든 3배수나 5배수 안에 들어가야 2단계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뭐라고 해도 어쨌든 금강산도 19경이라고 먼저 앞에 뭐가 진행이 돼야 2단계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면접을 봐야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배수, 5배수 즉 자기소개서로 결정돼 버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랬지만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전형이 가장 모집하는 인원도 많은 데다가 자기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어쩌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약간은 부풀리기 내지는 잘 포장하는 방법들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자기소개서를 많은 학생들한테 받아봤고 많이 코칭을 해봤는데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가져오면 앞에 말한 그런 원칙들에 충실해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센 상황에서 자기 대학에 맞는 학생, 조금이라도 괜찮은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평범하고 보통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뽑아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정리해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바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어떤 거냐면은 이른바 이렇게 나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부를 보면은 자기가 3년 동안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거 하나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봉사활동만 해도 그렇고 진로활동, 거기다 뭐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한 대로 항목이 많아야 4개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3번 항목 정도가 1500자고 나머지는 1000자이기 때문에 1000자라고 하는 것이 쓰다 보면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던 활동을 전부 다 적으려고 한다. 주저리 이렇게 모두 다 적으려고 하는 거, 이런 형태를 나열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 나는 열심히 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자기소개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열형으로 내가 뭐도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꼭 하고 싶다면은 쭉 몰아가지고 봉사 중에 어떤 공통점 있는 것들을 쭉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쓰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나열형은 절대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솔직 단순형이라고 합니다. 솔직 단순형은 말을 듣기 따라서 제가 거짓말을 해라 라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법의 원칙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이러면 거짓말을 해라 라고 듣지 말고 자기가 했던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들은 포장이 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쭉 다 있지만 학생부에 있는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준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자세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시작만 하면 그 다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부풀려도 된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좀 부풀려줘야 그게 자기 활동한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너무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하고 싶은 말도 아니면 했던 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진짜로 2단계 면접까지 가려고 하면 거짓말 해라. 네가 슈퍼맨이라고 하라고. 그냥 슈퍼맨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예지만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얘가 슈퍼맨일 리가 없는데 한번 2단계 면접에서 걔가 슈퍼맨인지 아닌지 보고 싶을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한 활동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진짜 선생님 만나서, 교수님 만나서 설명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조금은 더 잘 포장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직 단순형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읍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면 가장 많은 형태인데 제가 세 번째 놓는 이유가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문항을 보면은 지원 동기가 나옵니다. 지원 동기를 쓰라 그러면은 그 지원 동기는 사실은 100점 만점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라고 하면 그 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했다.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에 있는 과가 전체가 다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학생들이 항상 불안한지 이런 얘기를 씁니다. 당신네 학교, 지금 지원하는 학교죠. 지원하는 학교는 뭐 좋은 학교고 그 학교에 무슨 과, 지금 지원하는 과는 뭐 몇 년 전통이 되는데 뭐 이런 과가 뭐 요번에 뭐 굉장히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어떠한 걸 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좋은 학교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학교가 물론 좋은 학교일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는 자기 얘기를 쓰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내가 가려고 합니다. 이거 웃긴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먹히지도 않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자소서를 쓰라고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쓰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이제 큰 덩어리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랬냐면 자기소개서의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원칙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너를 잘 보여줘라 이런 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원칙에다가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붙여놨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이렇게 나열형이나 솔직 단순형이나 읍소형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나를 소개를 하되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들자면 피카소 그림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반은 나눠가지고 하나는 정면을 보고 있고 하나는 프로필이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합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한 사람을 다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을 한 방에 그냥 평면에 있는 거 하나로 알고 싶다. 그래서 피카소가 두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붙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도 이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변형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혼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원칙이라고 해도 될 만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에 지켜서 자기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줄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작성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